짝이라서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곁엔 늘 친구가 있구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누군가 늘 옆에 있구나. 인생에 둘도 없는 단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가 얼굴을 잘 안 보여줬어요. 그나마 우리 딸은 얼굴을 봤었는데 아들은 얼굴을 못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들. 뭐 실종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세상에 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아 이거 뭐야?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은 2017년도에 했고요. 1년 정도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선 감사하게도 임신이 돼서 쌍둥이가 생겼어요. 결혼 4년 만에 기적처럼 부부에게 찾아온 쌍둥이 남매. 하나씩 아들 거고 이게 딸 입히려고 했는데 옷 같은 거는 저희 딸 아이한테 다 입혔어요. 저희가 옷 입히면서 그래요. 너희 오빠 옷이라고. 오빠 옷 입었네?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아유 하면 이뻐라. 왜 오빠 옷을 입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늘색 옷의 주인은 어디로 간 걸까? 실제 초음파 영상인데요. 잘 보시면 쌍둥이 태아가 보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힘센 영웅처럼 누구보다 건강하게 태어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태명, 토르와 로키. 토르야, 로키야, 건강하게 만나자. 엄마 아빠 신났어요 지금. 사랑해, 건강하게 만나자. 그런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우리 아들은 사실 얼굴을 잘 안 보여줬어요. 뱃속에서. 맨날 뭐 얼굴 보자 그러면 막 숨고 막 이래가지고. 태어나면 얼굴 보자 했는데 결국 얼굴을 못 봐서 그게 속상해요. 아들을 만난 지 36주 1일 만에 멀리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베넷 저고리.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일단 10월 9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진상을 부렸더라도 다른 병원 갔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비극이 찾아온 지난해 10월 9일. 무슨 일이죠 도대체? 그때로 시간을 돌려봐야겠습니다. 10월 9일 양수가 터져가지고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예정일보다 2주 일찍 양수가 터져 급히 병원을 찾은 부부.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내원을 했을 때 주치의가 없었어요. 그날이 이제 한글날이 시작 연이었고. 우리 애기를 낳기 위해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당직이한테 애기를 낳겠구나 하고서 갔던 거였는데 정말 감사하게 오신대요. 초산에 쌍둥이 출산이라 걱정을 했지만 간호사가 그랬어요. 4시쯤이면 올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밖에 있던 주치의가 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준다는 말에 한시름 놓았다는데요. 쉬는 날에 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당시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나중에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찍었다고 합니다. 저때 진짜 긴장되고 설레고 막 예. 그러거든요. 여보, 손 들어봐. 안녕. 돌아 딸꾹질해? 지금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우리 토르 딸꾹질 소리예요. 지금 딸꾹딸꾹 하죠? 아 신기하네요. 복중 태아가 딸꾹질하는 건 처음 들어봐요 지금. 오후 4시경 지선 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된 거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여보 왜? 머리 아파? 어떻게 도와줄까? 잠깐만. 허리만 좀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조금 이쪽으로 위치를 좀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치의가 오지 않자 간호사에게 재차 확인해봤습니다. 주치가 많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4시에 왜 안 오냐 그랬더니 8시에 온대. 에? 그래서 좀 기다렸더니 갑자기 오더니 출산을 내일 하자고 또 얘기가 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녁에 온다던 주치의가 갑자기 다음 날 오전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미룬 겁니다. 늦게 수술해도 괜찮습니까? 양수가 터졌는데? 양수가 터졌어도 논문상에 의하면 뭐 10일까지 버티다가 출산하는 경우도 있대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너무 작으니까 뱃속에 있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만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버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 토르가 좀 체중이 작잖아요. 내일 오전에 출산을 했으면 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고 10월 10일 오전에 토르랑 로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허리 통증. 급기야 통증을 줄여준다는 무통주사를 맞았습니다. 야, 계속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저희도 걱정이 되니까 대학병원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인큐베이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에 미리 문의도 해놨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허리 통증에 이어 이번엔 호흡 곤란까지 왔다는데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근데 갑자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갑자기 엄청 막히는 느낌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무통주사액을 절반으로 줄여서 투여합니다. 아니 산모도 그렇지만 뱃속에 아이들 괜찮을까요? 사실적으로 엄마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아기한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물어봤죠. 아기 괜찮나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은 계속 아기 괜찮아요. 아기 심장은 잘 뛰고 있어요. 아기 잘 놀아요. 야, 이건 좀. 엄마가 되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일까? 이제 오늘 밤만 이제 무사히 잘 넘기면 되는데 밤이 참 길고 그러네요. 여보, 좀만 더 힘내자. 화이팅! 여보, 화이팅! 화이팅! 그치. 도리야, 로키야, 건강하게 만나자. 이제 이 밤만 버티면 어여쁜 쌍둥이 남매를 꼭 안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저희 이제 와이프 배를 계속 두리번 하면서 뭔가 신호를 찾는 듯한 느낌이 보였는데 신호가 잘 안 잡히니까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아니, 무슨 신호죠? 불안해요. 놀란 마음에 아내에게 뛰어간 동훈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막 울고불고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장이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뛰던 아들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저는 기억을 잃었으니까 저는 바로 제가 수술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 갑자기 일어난 위기 상황에서 당직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렸다는데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인데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아이를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수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심폐소생술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전화를 해요. 주치의한테 전화를 한다고 오라고. 다음 날 온다던 주치의에게 응급 호출을 하는 당직이. 전화를 받고 약 30분 만에 주치의가 달려옵니다. 에? 아니 30분 만에 올 수 있었는데 뭐 어디에 있다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살려달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간단한 문의를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제왕절개 수술. 아들의 심장은 다시 뛸 수 있을까? 저희 딸이랑 이제 아들 수술실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딸을 얻었잖아요. 너무 축하하고 기쁘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울음 한 번 터뜨리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얼굴은 저만 봤거든요. 딸아이는 이제 막 이제 울고 있었고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미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울으라고. 왜 안 우냐고 왜? 포근한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곧장 뜨거운 화장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자 하는데 애기를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애기 얼굴을 모르니까. 아, 천국에서 만나면 얼굴을 모르니까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엄마가 어떻게 애기 얼굴을 몰라? 병원에 가져온 베네저고리도 입혀보지 못하고 끝내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죽음. 수술실을 나온 주치의에게 결과를 듣던 중 지선 씨 시아버지가 이상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아니 얼굴이 지금 좀 빨개요? 몸이 가늘을 못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짝다리 잡고 네? 모퉁이에 기대가지고 계속 이렇게 눈을 반을 지그시 감고 그냥 졸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감을 잡았지. 제가 이제 그랬어요. 너 술 마셨지? 이야. 주치의의 이상 행동에 급기야 112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당시 병원에 경찰이 출동한 실제 영상입니다. 감사할게요, 형님. 하실 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술을 얼마나 드셨어요? 그 술 마신 거는 이제 인정하네요, 보니까. 소주요, 맥주요? 어쨌든 술을 먹은 거야.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의사가 술을 먹고 수술을 했다. 이렇게 신고가 됐어요. 가서는 이제 태아 부모님들이 이 사람 술 먹고 운전해서 왔다. 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주 측정을 한 거죠. 당시 출동한 경찰도 병원에서 음주 측정은 처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처음 봐요. 희귀한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측정 결과는 0.01%지. 어? 주치의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음주 추정치는 0.038%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다시 차를 몰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야, 끝까지 운전하고 가는 거. 이거 거기서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아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넓은 자연에서 자유롭게 흘러가길 한 줌 재가 된 아이를 이곳에 뿌렸습니다. 젖 한 번 먹여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 모유를 준비해온 지선 씨 부부. 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맘마 보고 맘마. 엄마 젖도 못 먹고 갔어. 아들 새끼. 이렇게라도 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리움만 쌓입니다.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애기 살려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건강하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망 직후 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수술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아니시라는 거네? 지금 수술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 그럼 술을 먹어도 된다? 세상에. 살인이다, 살인. 이 양반 살인자야, 살인자. 수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 측 입장. 아니, 지금 태아가 사망했잖아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해도 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규정을 누가 짓고 있는 거냐. 결국 국가가 규정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 문제야. 의사가 술 먹고 집도를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하는 거죠. 현행 의료법상 음주 수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데요. 굳이 술을 마시고 당직이 대신 수술실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술을 드셨으면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당장 당직하는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수술을 그냥 진행하려 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주치의라는 그런 애정 때문에도 그래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빨리 왔었어야죠, 그러면. 제 사모님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거든요. 극심한 진통에 시달리는 지선 씨에게 다음 날 수술을 하자던 주치의는 그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라이딩 중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타 지역에서 장거리 라이딩 중이었다고 합니다. 실은 제가 그날 라이딩을 했었어요. 영웅을 위해서 그냥 4잔 정도 마시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오면 뛸 줄 알았었고. 야, 이게 도대체 산모 보호자가 술 먹은 의사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할까요?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자기가 못 올 거였으면 당직이한테 나 오늘 못 가니까 애기 수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정도까지 이 사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해당 주치의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의사님 혹시 퇴근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술 먹고 수술하셨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 몹시 당황한 듯 문 뒤로 얼굴을 숨기는 주치의. 선생님, 잠시만요. 술 드시고서 수술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서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저희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선생님. 주치의는 아무 말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행동이. 아유, 그러니까요. 병원 측의 태도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저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좋은 병원의 선택은 좋은 의료진입니다. 상대편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은 병원에서 비일비재해서 자기는 이 일이 심각하다라고 생각도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저게? 우리 1, 2주 눈 감고 있으면 사람들 산부인과 찾아올 거다. 해당 병원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형 산부인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로 북적이는 병원. 해당 주치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는 주치의. 요새 막 인터넷 나오잖아. 그거 괜찮아진 거죠?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받는데 좀 너무하시네요.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수술을 시험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수술은 절대 아니다. 음주 수술은 맞지만 만취 수술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주는 했지만 뭐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논리예요. 수술은 환자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칼을 대는 행위예요. 운전과 수술 중에 본질적으로 어떤 게 더 위험하냐는 거죠. 지선 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제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또 있다고요?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나서 생긴 일이라는데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과다출혈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당지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피를 멈춰야 하는 응급 상황. 그런데 당지기가 저를 케어하지 않고 저희 담당이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뒤늦게 도착한 주치의는 마취도 하지 못한 채 배를 가르는 수술을 강행합니다. 아이고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야, 이건 한마디로 내 생사를 열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끔찍한 수술의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연주 씨. 그 후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했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병원에 당지기가 왜 있습니까? 아침 일찍 내원해서 9시 14분 이제 심장이 멎은 거 확인할 때까지 의료진들이 뭘 했나? 방치를 한 거밖에 더 안 된다고 본다. 저희 시어머니한테 그 당지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낮에 저한테 수술했으면 아기는 살았을 거다. 대체 왜 술을 마신 주치의를 기다려 수술을 다음 날로 미룬 걸까? 혀를 하루라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고요.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거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의료적 판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술을 앞둔 사람이 양수가 터져갖고 진통이 시작되면 다음 날까지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해요. 36주 이후에는 아기가 잘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이 아기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작다 하더라도 아기를 조금 빨리 꺼내 주어서 힘든 거를 조금 더 쉽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당지기가 수술을 하지 않은, 아니 하지 못한 진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아니 대체 뭘까요? 뭐죠? 이게 궁금해요. 환자한테 수술 받기를 원하는 환자를 감히 페이닥터가 손을 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당지기가 월급 받고 일하는 페이닥터였기 때문에 주치의의 환자를 수술하지 못했다는 것.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당지기는 10수년간 아이를 받아온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만을 맡아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면은 병원에 있었던 그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일차적인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그 병원만의 어떤 독특한 이런 이제 내부 관행을 이유를 들어서 실제 응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면 일차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당지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업무상 과실적으로 점을 두고서 진행을 해온 거고 심정지를 발견했을 때까지 시점, 그 시점 안에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는 거죠. 아이고. 36주 1일 아들이 머물고 간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뱃속에서 함께하는 10달 동안 엄마랑 아빠랑 너무 행복했어.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엄마 마중 나와줘. 우리 아들 사랑해.